아니, 우리가 너무 이쪽만 큰 것 같은데? 제가 일로 갈게요. 예. 좋아. 내가 근데 더 큰데? 됐거든요. 네. 자,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로운실의 보좌관 양승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인터넷 안진건 TV에서 라이브 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뉴스버스,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중계를 받아서 함께 라이브가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69의 현충일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양희삼 목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휴일인데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또 취재하러 와주신 우리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핏줄이 아닌지 분단을 악용만 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민족인데 분단 국가인 우리입니다. 대북전단이 무엇이고 오물풍선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유치찬란한 노름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2024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꼬라지를 보자고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자신들의 이익,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핏줄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당장 떠나십시오. 통일을 반대하는 이웃 국가들을 생각하면 열불이 터집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서러운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갑시다. 순국 선열들의 값진 피가 되도록 후손들이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그다음 인세훈 공동소장님 두 분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부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지 6.25 전쟁 끝난 건 아니죠. 잠시 휴전한 지가 70년 이상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곳곳에는 전쟁의 피해가 혹은 그 전쟁의 그 잔해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집이 6.25 전쟁에서 육군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신 전쟁 유공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운 지금까지 여전히 저희 집은 곳곳에 그런 전쟁의 슬픔과 아픔이 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불행을 안겨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G7 플러스 알파 국가로 여겨지는 국가에서 왜 아직까지 전쟁의 상처가 씻겨지지 않고 그리고 그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애태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는데 딱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가 분당의 평화적 관리라는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하면 굉장히 막연해 보이지만 평화가 곧 민생이고 또 경제 성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증권사의 현장 플로어에서 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무언가 도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징후가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증시가 폭락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흔들렸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드러나고 나서는 평화 무드가 안착되고 나서 여기저기 북한에서 여러 시그널이 있어도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거나 증시가 흔들렸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인 성장이 이룰 수 있는 안전한 국가다라는 인식이 바로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끔찍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국가인재개발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분이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아직도 깨끗이 씻겨나가고 있지 않은 지금의 휴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전쟁을 하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기득권은 전쟁이 나도 군대 안 가고 참여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민초들이 제일 나가서 싸우고 피해는 가장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전쟁입니다. 입에도 담기 싫고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부디 정부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의무,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맘대로 잘 안 되는 거 많으시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은데 이것을 마치 전쟁과 북한의 위기로서 돌파하려 한다면 저는 이 정부는 정말 막장이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부디 평화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민생을 살피고 또 경제를 성장하고 더 이상 코리안 디스카운트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것이 정부와 집권당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우리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 기자회견을 개최해 주신 우리 정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휴일인데도 현충이란 뜻깊은 날 이번 임기 시작하시고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평화와 민생을 염원하는 민생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기자회견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살아서 보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이 격화되면 제일 걱정하는 분들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최상병님 사건, 또 훈련병 억울한 그 숨지는 일들,
그리고 수류탄 오폭 사고 얼마나 지금 부모님들이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혹시 전쟁까지 나는 거 아니야? 북이든 남이든 너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또 이산 가족들은 날마다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북한에도 제발 오물풍선 같은 거 그만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오로지 막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그런 공무원들, 그 집권 세력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도 헌재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 이혼 판결이고 저희는 잘못됐다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돼서 전 결의가 벌벌 떨고 곧 있으면 잘못하면 전쟁이 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반도에서는 7천만 결의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민생도 경제도 모두 망하게 됩니다. 전쟁 분위기만 조성돼도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또는 그 작은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걱정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도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려운 민생과 경제기를 겪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충일날 순국 선열들을 애절하게 추모하면서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건 봐도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고 대결과 충돌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인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남의 전쟁이나 작은 충돌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그다음에 오물풍선, 오늘부터 정말 무조건 중단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지도자 간의 대화가 어떻게든 복원돼야 된다는 점, 그래야 민생과 경제도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기회가 된다는 호소 드려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을들의 연대 박창진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을들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실 정으로 의원님과 연대하고 있는 단체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오늘 이날은 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1967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군 56함 피격 침몰 사건의 희생자인 조덕수 중사의 가족이기도 하고 6.25 참전 용사로 화랑 무궁 훈장을 받으시고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아버지를 둔 보훈 유공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가 극렬한 국가 안보 불안과 전쟁 위기가 만들어내는 위험이 어떻게 민중의 삶을, 을들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아닙니다. 아주 나쁜 예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권은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두고 갈등과 위기, 심지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권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을들의 삶의 불안뿐입니다. 좋은 국가 지도자라면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분쟁과 같은 위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을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안위와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 6.25 남북선언 당시 평양행 전세기에 탑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순안공항에 착륙한다는, 잠시 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한다는 기자의 말을 들으며 제 온몸에 선율이 흘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평화는 지척에 있습니다. 불과 20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북한, 우리가 적으로 규정만 한다고 해서 또 다툼만 만든다고 해서 평화가 안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 유지를 그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정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외교, 보안, 국가 안보 정책은 어떻습니까? 편가르고
또 우리 편이 아니니 너희는 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고통받는 것이 을들입니다. 을들을 위한 그런 정치, 정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도하고 엄혹하고 극렬한 방식으로 평가르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정권, 그 어떤 을들도 국민도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피켓, 손 피켓 좀 준비해서 사진 한번. 앞쪽으로 좀 이렇게 서주시죠. 예, 예. 좀 붙으셔서. 자,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저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곧 우리 민족 모두가 살 길입니다. 민생 정부의 실책을 부품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민생을 챙기고 평화를 챙겨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챙겨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간절하게 한번 이렇게 좀 높이를 맞춰가지고 조금만 더. 아 팔이 그러면 약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 조장에서 을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정권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 찍어주셨어. 바로 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저희가 기자회견문에 적어왔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여기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현충일 69회를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영전 앞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은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한반도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딸벼락을 맞은 국민들은 누구한테 배상을 해달라는 거냐 토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한반도의 정세 불안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 경제적 손실은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또다시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이제 남북 갈등 고조는 접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분들과 윤석열 대통령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게 호소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있을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호소합니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주십시오. 저희는 남북 갈등 고조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고 접경 지역의 민생 경제 훼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사회 재난에 남북 갈등으로 북측으로부터 촉발된 피해를 추가하고 이를 국가가 보상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맞아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작금의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북 모두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민생 경제,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결과 긴장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떠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대화가 곧 화해이고 화해가 곧 평화이고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자,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이제 자, 이것으로 평화가 곧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기자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